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4강 2교시까지 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제4강 3교시를 하겠습니다. 우수 화장품의 제조 기술 및 설비에 대한 새로운 챕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수 화장품 품질 관리 중에서 설비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의 첫 번째 내용으로 클렌징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렌징의 목적은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 땀 등의 노폐물과 대기 오염, 먼지, 메이크업 등 오염된 이물질을 제거하여 피부 호흡을 원활히 작용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얼굴이나 몸을 씻기 위해 비누를 사용해 왔지만 기술 발달로 얼굴과 몸의 피부 상태에 맞는 세정용 화장품을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세정용 화장품은 피부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피부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늘날 피부 세정용 화장품이 갖춰야 할 기능입니다. 제거할 오염의 대상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는 폼 제품 제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클렌징의 효과입니다. 클렌징을 통한 피부 표면의 청결 유지로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관리 시에 영양성분의 흡수 효과가 극대화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클렌징 제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비누가 있고, 두 번째 클렌징 워터, 세 번째 폼 클렌징, 네 번째 클렌징 로션, 다섯 번째 클렌징 크림, 여섯 번째 클렌징 오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클렌징 젤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세정용 제품은 앞서 정리해서 도형 비누, 크림, 젤, 오일, 시트 형태 등의 여러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으며 오염물을 제거하는 체제에 따라서 계면 활성제형과 용제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방법, 화장지로 닦아내는 방법 등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용제형과 계면 활성제의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유성 오염 성분을 쉽게 제거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표에서처럼 각각의 종류별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 세정용 화장품에 주로 이용되는 성분들이 계면 활성제, 기능적 면에서 계면 활성제, 중화제, 기포 증가제, 보습제, 유연제, 점증제, 안정화제, 보존제 등이 있습니다. 그중 여러 무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되며 피부에 자극이 없어야 됩니다. 클렌징 제품에 주로 이용되는 화장품 원료 성분은 거품을 만들고 세정 효과의 주된 인자, 계면 활성제, 지방산을 중화하여 비누화시키는 중화제, 기포를 증대시키는 기포 증가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보습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유성 성분인 유연제, 제형의 점도를 조정하는 점증제, 제형의 안정성을 위한 안정화제, 미생물 발생을 제어하는 보존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렌징의 특징 및 순서,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에 노폐물 및
색조 화장품을 제거하기 위한 클렌징의 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차 클렌징은 첫 번째로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 단계와 눈 화장, 즉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입술 화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클렌징은 첫 번째로 전문 클렌징제 사용이 있고, 두 번째로 얼굴, 전면, 목, 가슴 부위 부드럽게 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후에 정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3차 클렌징의 세정의 순서를 하게 됩니다. 클렌징 제품이 지녀야 할 특징으로는 첫 번째, 피부 오염물 제거가 용이해야 하며, 두 번째, 피부의 피지막과 산성막이 유지되어야 하고, 세 번째, 피부 유형에 맞는 제형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클렌징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를 화장솜에 묻혀서 2 내지 3분간 눈과 입에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로, 눈은 안에서 바깥으로 닦아내며 면봉을 이용하며 마스카라, 아이라인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입술은 끝에서 끝으로 닦아내며 윗입술은 아래로, 아래입술은 위로 닦아주고 입술 주름 사이와 부각 끝을 깨끗이 정돈합니다. 네 번째, 피부 타입에 맞는 전문 클렌징 젤을 도포하여 얼굴, 목, 데콜테를 부드럽고 세심히 클렌징하고 오랜 시간 피부 위에 머물지 않도록 2 내지 3분 안에 실시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티슈, 해면, 스포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클렌징 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렌징 폼은 주로 얼굴의 피부를 씻어내는 데 쓰이는 세정제로서 일반적으로 로션과 같은 형태이지만 물을 묻혀서 비비면 거품이 생겨 피부를 쉽게 닦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입니다. 과거에는 피부를 씻어내는 용도라면 비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누는 pH가 9 내지 10 정도의 강알칼리성으로 연약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또한 대부분의 비누는 피부 보습 성분이 적게 들어있어서 깨끗한 세정력을 위해선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성인 피부에 사용하면 피부 당김이나 피부 거칠어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 비누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클렌징 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폼은 주로 얼굴과 같은 민감한 피부의 세안용으로 개발되어 대체로 pH가 좀 더 낮고, 즉 주로 중성이거나 약산성을 말합니다. 보습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누와 다르게 클렌징 폼은 주로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며, 최근에는 얼굴 세안에도 쓸 수 있도록 성분을 보완한 세안용 비누도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클렌징 폼은 피부 보습을 위해 글리세린이나 오일, 기름 성분과 같은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또한 피부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구연산, 즉 시트릭 애시드이나 락틴산, 살리실산 등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또는 자체적으로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급 지방산, 즉 스티아릭 애시드나 라우릭 애시드를 첨가하여
pH를 조절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단점은 시포 생성력과 세정 능력이 적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클렌징 폼 제품의 평가는 보통 세정 효과, 사용감, 거품 형성 능력을 평가하며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개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클렌징 폼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제품을 적당량 덜어내서 거품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하며, 거품이 풍성하게 날수록 피부를 닦아내기 쉽고 물로 씻어낼 때 잔여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거품망이나 휩 메이커를 사용하면 약간 번거롭지만 더 풍성하고 입자가 고운 크림 형태의 거품을 낼 수 있습니다. 거품을 낸 후 얼굴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고, 피부의 유분이나 각질이 많은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얼굴을 박박 닦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잘 씻어내겠다고 피부를 자극하다가는 오히려 피부에 상처만 생기고, 그로 인하여 각질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역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안을 너무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부 전체를 깨끗하게 마사지 해준 이후에 물로 씻어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다음은 약산성 클렌징 폼과 알카리성 클렌징 폼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순한 클렌징 폼을 찾을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약산성입니다. 피부 자극을 줄여준다는 약산성 폼 클렌징은 일반 알카리성 폼 클렌징의 다른 점은, 약산성과 일반 알카리성 클렌징 폼을 가르는 기준은 산도, 즉 pH로 약산성 클렌징 폼은 pH 4.5에서 6.5 사이 약산성을 띠는데, 이는 건강한 피부 상태와 유사한 pH로 피부 장벽을 자극하지 않아서 피부에 순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pH 7.0 이상의 알카리성 클렌저는 건강한 피부보다 산도가 높아 뽀드득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러한 알카리성 클렌저는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만 피부에 유용한 피막까지 제거해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피부 수분을 보호하는 막을 손상시켜 건조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약산성계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로서 아미노산 계열의 친수성기를 가지고 있는 소듐 코코일 그루타메이트, 디소듐 코코일 그루타메이트, 소듐 코코일 그루시네이드, 포타슘 코코일 그리시니아드 등이 있습니다. 알카리성 클렌징 성분에는 비누 성분으로 지방산 금속염의 총칭으로 나트륨, 칼륨 등의 알카리 금속염을 말합니다. 클렌징 제품에 사용하는 비누는 알카리 비누로서 수용성을 나타내며 안정한 거품을 발생시켜 줍니다. 저농도에서는 전해질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임계 미셸 농도에서는 급격하게 미셸을 형성하고, 그 이상에서는 콜로이드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팜오일 및 천연 유리의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8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데실 글루코사이드, 즉 사탕무나 옥수수, 코코넛, 팜의 당, 유래 계면활성제로서
거품이 잘 씻겨 내려갑니다. 생분해가 빠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듐, 라올로 일루 그루타메이트, 코코넛이나 밤오일, 유래의 음이온 계면 활성제로서 세정 후 보습감이 높고 저자극성 원료입니다. 셋째로 코코 글루코사이드, 즉 코코넛 유래의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로서 저자극 세정 원료와 윤기와 보습감을 역할을 해줍니다. 네 번째로 포타슘 코코일 글리시네이트, 즉 팜유래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로서 저자극 풍부한 거품을 발생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 다이소듐 코코암 포디세아 세테이드, 즉 코코넛 유래 양쪽성 계면 활성제로서 부드러운 세정력을 갖습니다. 여섯 번째, 소듐 코코일 이에티오네이트, 즉 코코넛 유래 음이온 결성제로서 음이온 계면 활성제로서 저자극 풍부한 거품을 발생시켜 줍니다. 일곱 번째, 포타슘 코코일 글루타메이트, 즉 팜유래 음이온 계면 활성제로서 저자극성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즉 코코넛과 옥수수 등에서 유래한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서 저자극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셜 스크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셜 스크럽 제품은 1967년 미국의 노만 오렌트리히 박사가 스킨케어 시스템의 한 가지로 각질 제거를 제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장품 회사인 클리니크는 피부과 전문의인 노만 오렌트리히 박사의 제안에 따라서 1968년 피부과에서 처방되던 각질 케어를 스킨 케어에 도입한 더마 코스메티컬 브랜드를 만들면서 최초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클렌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셜 스크럽은 세안의 기능을 강화해서 피부 깊은 곳의 노폐물을 완벽히 제거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블랙헤드를 제거해 주어 피부를 매끈하게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미세한 알갱이의 입자가 들어가 있고 질감이 무겁거나 수분이 닿기 전에 반고체 상태인 스크럽 제품인 경우에는 뚜껑을 돌려서 여는 타입이 많이 사용되고, 반면 알갱이 입자와 함께 묽은 액체인 경우에는 튜브 타입의 용기가 주로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은 정제수이고, 다음으로는 계면 활성제이자 세정제 역할을 하는 스테아릭 애시드가 중요 성분입니다. 스테아릭 애시드는 고급 포화지방산의 혼합물로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가꾸는 데 도움을 주고 보습막을 형성해 건조함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글리세린 역시 보습 기능을 돕는 성분으로 첨가되어서 그 외 살균 보존제이자 방부제, 향료 등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페이셜 스크럽은 각질, 노폐물, 피지를 제거해 줌으로써 피부 톤을 밝게 해주고 피부 결을 매끄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있는 먼지뿐만 아니라 묵은 각질과 모공 깊숙한 곳까지 세정함으로써 피부의 재생을 돕고 주 2 내지 3회 세안 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입자가 적을수록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 각질을 제거할 수 있으며 입자를 문지르는 방식보다는
부드럽게 녹여서 제거하는 방식이 건강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제품들은 스크럽의 기능뿐만 아니라 알로에 성분이 배합되어 있어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는 팩의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 작은 스크럽 알갱이들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세심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페이셜 스크럽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셜 스크럽 원료는 천연 비드와 합성 비드로 분류되었으며, 이중 합성 비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사용 금지가 되었습니다. 천연 스크럽 성분은 주로 과일류의 씨나 설탕, 소금, 곡물의 알갱이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20에서 1000 마이크로 크기의 표면이 둥글고 각지지 않은 딱딱한 알갱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마이크로비즈는 금지 조치로 미국, 캐나다, 이어서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금지 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7월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별표 1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세정, 각질 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으로 규정하고 금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중국은 2020년 12월까지 사용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전체 공산품 시장에서도 전면적인 사용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프로필렌, 즉 PP, 폴리에틸렌, PE 등 화학 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바다로 유입돼서 입자가 미세하게 거리기가 힘들며 해양 동식물은 먹이로 인하여서 섭취하면 생태계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유해물질, 즉 흡착, 화학물질이 플라스틱 표면에 달라붙는 것과 탈착, 화학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반복하며 유해물질을 바닷속이나 해양 생물의 체내에 옮기고 있어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분해하면서 프탈레이트 등 자체 포함한 유해 물질을 방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화 타입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렌징 크림은 세안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용 크림으로 사용 목적상 피부로부터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광물유로 주성분으로 해서 만드는데, 피부에 바르면 체온으로 곧 녹아서 기름처럼 되어 끈적거리지 않는 것이 좋은 제품입니다. 보통 피부 표면에 생기는 때는 분비지와 외교로부터의 부착물, 즉 화장품과 대기 중의 부위물로 인해서 형성되는데, 이때는 피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부착력이 강하므로 단순한 물 세수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세수균 후 이외의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하는 데에는 클렌징 크림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서 바르고 거즈나 티슈페이퍼로 닦아낸 다음에 물로 씻는 제품입니다. 주 성분으로 광물성 리퀴드 파라핀을 40에서 50% 구성하고 있는 제형입니다. 클렌징 로션은 세안을 목적으로 하는
유화성 로션으로 사용 목적상 피부에 침투하기 어려운 광물 유지를 주 성분으로 하여 밀크 타입으로 만듭니다. 클렌징 크림보다 더욱 부드럽고 묽어서 잘 퍼지며 상쾌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하절기에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 민감 피부 등에 잘 맞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나 불용해성 물질을 현탁하여 제거하는 새로운 타입의 세안료로서 사용되며, 또 클렌징 로션의 잔여 유분을 닦아내는 데는 쓰는 스킨 프레시란 로션도 넓은 의미에서 이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워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렌징 오일은 화장을 지우거나 세안하는 데 사용하는 화장용 오일, 주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며, 오일이 피지 성분을 녹여내기 때문에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클렌징 오일을 얼굴에 마사지한 후에 티슈 페이퍼로 닦아낼 필요 없이 바로 물로 세안할 수 있어서 피부에 자극 없이 노폐물이나 화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워터프루프 타입의 화장을 쉽게 지울 수 있으며, 피부에 색조 화장이 남아 착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 후에도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여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오일 성분이 모공에 남아 있으면 여드름이나 피오르지가 생길 수 있어서 오일을 사용한 다음에는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손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이 젖으면 오일이 희석되어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눈이나 입술의 화장을 지우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 워터는 정제수를 베이스로 하여 만든 세안용 액체로 메이크업을 지우고 얼굴 노폐물과 각질, 미세먼지 등을 깨끗하게 세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클렌징 오일, 폼 클렌징 크림과 달리 액체 타입으로 질감이 매우 가벼워 사용 시 산뜻한 느낌을 주고, 최근에는 파라벤 프리, 오일 프리 클렌징 워터가 나오면서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저자극성 클렌징 워터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킨이나 로션과 같은 용기로 뚜껑을 열면 바로 쏟아져 나오는 제품이 많았으나, 사용의 간편함을 위해서 펌핑 형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을 이용한 세안보다는 퍼프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서 닦아내는 것이 세정 능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퍼프가 함께 내장된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화장을 지워주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피부의 묵은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까지 제거해 주는 데 도움이 되고, 화장솜으로 지워내는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얼굴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얼굴 보습을 유지시키면서 세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코 주변이나 턱 등의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피지 분비물을 잡아주고 모공 속까지 깨끗해지는 제품에 따라 수분 지질막 보호, 피부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오일 프리 클렌징 워터의 경우에는 사용 후에 끈적이거나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주로 여름철에 선호하는 제형입니다.
다음은 클렌징 밤과 메이크업 리무버 분리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렌징 밤은 클렌징 밤이란 클렌징 워터와 오일, 폼의 장점을 모두 담은 밤 타입의 클렌저로서 피부 노폐물로부터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지워지는 올인원 클렌저를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샤벳 제형으로 민감한 피부도 자극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피부에 닿는 순간 오일로 녹아서 건성, 복합성,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 밤은 메이크업이 두꺼울 때 제거하는 데 사용하기 좋지만 특히 건성일 때 좋은데 겨울에 사용하기 좋고 오버나이트 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클렌징 밤으로 마사지하면 모공을 완화하고 독소 물질들을 빼내는데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부세포의 재생을 자연스레 돕고 활성 수용 성분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스킨케어를 돕고 또한 피부 컨디셔닝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민감성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클렌징 밤 브랜드들에는 대체로 에센셜 오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뾰루지를 유발하거나 피부에 번들거리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성인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은 클렌징 밤을 사용하고 나서도 클렌징을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으며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사람은 클렌징 밤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다 닦지 못할 경우 다른 클렌저로 닦아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메이크업 리무버 분리형은 얇은 피부 조직으로 구성된 눈가나 입술 주위에 자극 없이 메이크업을 한 번에 지워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오일상과 수상이 분리되어 있어서 사용 전에 흔들어서 강제로 혼합한 뒤에 사용하며 스킨과 같이 뚜껑을 돌려서 여는 용기에 담아져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감에 따라 젤이나 묽은 액체 타입으로 나눠지고 화장솜에 일정량을 묻혀서 눈에 3, 4초 덮어 두었다가 닦아주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워터프루프 제품은 메이크업을 할 경우에는 두세 번 닦아내야 하며 눈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주로 천연 성분이 많고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순한 리무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제수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이소헥사데칸, 데실글루코사이드, 글리세린, 알란토인,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알지닌 PCA, 소듐 클로라이드, 프로필렌 클로라이드, 라이콜, 디소듐 EDTA, 미첼 파라벤, DMD의 하이딘 토인 등이 주성분이고 이 중 데실글루코사이트는 식물에서 추출된 수성 클렌저 성분이고 이소헥사데스칸의 경우 유성 유연제로 아주 진한 메이크업을 번들거림 없이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용해시켜주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 외에 천연 추출물 등을 넣어서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자극을 줄이고 보습력을 높여주며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우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클렌징 제형으로서 클렌징 오일 워터와 클렌징 파우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렌징 오일 워터는 클렌징 워터와 오일의 제형을 혼합한 제형으로서
오일과 워터의 장점을 가지며 분리형 제형으로 오일과 워터의 사용 목적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제품입니다. 클렌징 파우더는 파파야 추출물이나 프로데오믹스와 같은 엔자임, 즉 효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피부 각질층의 특수 접착판인 데스모즘을 분해하여 각질 탈락을 유도하여 면포 형성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나 뾰루지가 잘 생기는 피부 타입에 도움을 줍니다. 파우더 타입 클렌저를 고를 때에는 그 사용감도 중요하고 각질 탈락만을 유도하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자주 사용하다 보면 민감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NMF 등 피부 보습 인자가 포함되어 있어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방법은 보통 가루를 아몬드 크기만큼 덜어내어 소량의 물을 섞어 양 손바닥으로 문질러 거품을 내주고 볼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30 내지 40초 정도 문질러 준 후에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턱에서 볼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콧방울 옆이나 피지가 많은 곳은 다른 것보다 오래 마사지하며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에 세안한 후 찬물로 마무리하면서 모공을 조여 피부 탄력을 주는 기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4강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강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